제가 일본에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들의 체격이 왜소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계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실제로도 한국인의 평균 키가 일본인에 비해 상당히 크더라고요. 한국의 경우 96년에 태어난 남성의 평균 신장이 174.9cm인데요. 일본은 170.8cm입니다.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무려 4.1cm 더 작은 거예요. 20대 여성의 경우에도 한국은 평균 161.3cm인데 일본은 157.9cm로 한국보다 3.4cm 더 작은데요.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의 평균 키가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키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전자입니다. 대략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키 차이를 유전자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유전자 분석 결과 한국인의 유전자는 중국인과 8.4%, 일본인과는 5.9%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흑인과는 18.8%, 백인과는 16.1%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사실상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가진 나라는 일본인 셈입니다. 유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 자료는 영양 공급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육류 소비량입니다. 1970년 한국의 육류 1인당 소비량은 일본에 비해 47% 수준으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통계를 살펴보면 164%로 일본에 비해 50%가 넘는 육류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소고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훨씬 더 큰 차이가 나는데요. 1970년 일본의 57% 수준에 불과하던 한국의 소고기 소비량이 2020년에는 한국 13kg, 일본 6.5kg으로 일본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적당히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일 양국의 키와 체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 비해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키도 커졌고 체격도 상대적으로 더 좋아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살짝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얘네들은 왜 그 맛있는 고기를 안 먹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일본인은 어째서 고기를 덜 먹는 걸까요? 이 호기심을 해결하려면 서기 6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덴무덴노가 일본인들의 육식을 금지시킨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무려 1200년간 1872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조선왕조가 500년이거든요. 1200년이면 일본인들의 유전자에 고기를 거부하는 성향이 각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육식이 허용된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고기를 잘 안 먹었다고 해요. 하도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고기에서 나는 누린내를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럼 키가 작은 일본인들은 덴무덴노를 원망해야 하냐? 무조건 그럴 수만은 없는 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덴무덴노가 육식을 금지시키면서 내었던 명분은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살생을 금지하는 종교잖아요. 돼지고기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교만 봐도 종교가 식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게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현대처럼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공포심을 불어넣는 게 사람들을 설득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었던 거죠. 이거 안 지키면 천벌받는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돼지를 불경한 동물이라고 하면서 돼지고기의 섭취를 금지했는데요. 이게 돼지가 더러운 동물이라서라기보다는 돼지를 키우기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입니다. 과거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민들이었잖아요.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데 돼지들,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 차라리 낙타를 데리고 다니는 게 더 나았던 겁니다. 짐도 실을 수 있고 젖을 짜서 치즈도 만들고 고기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돼지고기에는 병원균이 많기도 하고 또 쉽게 상했기 때문에 천덕꾸러기였던 거예요. 돼지의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바로 그럴 때 종교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신께서 돼지는 불경한 동물이라고 하셨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니까요. 실제로 돼지고기를 먹고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꽤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신에 대한 경외심이 뿜뿜 솟아오르는 거예요. 설득력이 확 올라갔겠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육식을 금지하게 된 건 일본 열도에 산간지방이 많아서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기후는 고온다습하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냉장 기술 없이 도축한 고기를 오랜 기간 신선하게 보관하기가 어려웠겠죠. 이런 환경과 불교의 교리가 결합을 해서 육류의 섭취를 제한하게 된 겁니다.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거죠.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고려시대 초기에 불교의 영향으로 도살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게 일본만큼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일본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육식을 금지했던 거예요. 1200년이 뭐야. 한국인의 신앙심이 일본인보다 부족해서 그 기간이 짧았던 걸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마음과 의지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가 있었을 뿐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고온다습한 기후도 아니고 북쪽 지방은 꽤 서늘하기도 하잖아요.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겪으면서 다양한 문화가 뒤섞인 것도 채식을 강요하는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본인의 키와 체격이 작은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